최근 중국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스마트폰인 삼성의 갤럭시는 이 중국에서만 이상하게 중국에서는 점유율이 0.8%, 한때 중국 점유율 20%를 돌파하며 중국에서만 매출액 25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점유율이 0.8%로 추락했습니다. 이상하죠? 이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계 최고의 디자인과 안정성, 최첨단 기술까지 더해지며 세계 3위로 올라선 현대차 그룹. 그런데 중국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6년 만에 중국 내 판매량이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너무 수상하죠? 지금까지는 심증은 있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우리는 중국에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 그런데 최근 기아차 중국 경영진에 의해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기아가 화제입니다. 지난 16일 기아 중국 법인의 최고 운영 책임자 양홍하이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왕찬프 비아디 회장을 작심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양 COO는 왕찬프, 제발 당신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해라. 이 수군, 이 댓글 알바 부대도 소양을 필요로 한다. 우리를 빵즈, 한국을 비하하는 중국 비속어, 이 빵즈차라고 부르는데 이 먼저 당신네부터 반성해라. 비아디는 듣기 좋나? 욕하는 말이 아니냐? 라고 왕 회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양 COO는 BYD 전기차의 성능 문제, 이 자연발화, 주행거리 과장을 제기하더니 이 비아디의 중국 승용차 수출 1위도 허위 조작이 아니냐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기술 노선을 둘러싼 공방은 종종 있지만 고위 경영진의 경쟁사 회장을 대놓고 비판하는 건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양 COO는 왜 왕 회장을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판했을까요? 그 이틀 전인 지난 14일 양 COO가 올린 포스팅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양 COO는 자동차 업계에서 판매 가격 15만 위안, 약 2,780만 원 이내 차량을 살 때는 내연차를 사는 게 상식이다. 가성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모두 전기차 원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자동차 업체와 딜러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다. 현재 테슬라 이외에는 모두 손실을 보고 있으며 테슬라는 15만 위안 이내 차량이 없다. 라는 포스팅을 올리며 K3의 사진 한 장을 첨부했습니다. 이 포스팅을 올리자 중국 네티즌이 구름처럼 몰려와 비아디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 비아디의 친 플러스 DMI 가격은 98,000 위안, 1,810만 원이다. 한번 알아보길. 내가 선택한 99,800위안의 비아디의 친 가격은 당신이 올린 K3 내연차와 가격은 비슷한데 K3보다 기름도 적게 먹고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 등의 황당한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양 COO는 테슬라만 말하고 비아디의 B자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비아디를 옹호하는 댓글이 연달아 달리자 비아디 측이 댓글 알바 부대를 동원한 걸로 여기고 왕 회장을 작심 비판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 대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2,531만 대에서 2022년 2,686만 대로 늘어났는데 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서 극찬을 받으며 세계 3위로 도약한 현대차 그룹인데 중국에서만 이렇게 실적이 2년 만에 반토막이 난 이유가 바로 중국 업체들이 이 댓글 부대까지 동원해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거짓 정보를 퍼뜨려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사지 않도록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실태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중국 댓글 부대는 바로 우마오당이라고 불리는 이들인데요. 이들은 댓글 한 개당 중국 정부로부터 5마오 86원씩 받고 인터넷 여론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와 언론 매체상에서 또한 학계에서 우마오당의 존재를 공공연한 사실로 거론해왔으나 이번처럼 실제로 이들이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것인지, 이들의 규모가 얼마이며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가 낱낱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빵즈차, 즉 한국을 비하하는 중국의 비속어를 섞어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 이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자동차를 사지 않도록 여론을 조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여론 조작 과정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우마오당의 댓글 부대를 동원해 여론 조작한 뒤 사이버 공격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해킹까지 합니다. 또한 가짜뉴스를 SNS에 올린 후 댓글 부대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와 현지 TV, 라디오 등에서 이를 방송하도록 유도합니다. 언론 보도는 다시 공산당원과 댓글 부대를 통해 SNS와 온라인에 재확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이 중국인들을 차별했다거나 한국인 관광객들이 중국에서 문화유적지를 훼손했다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중국 내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으로 망명한 반중 재벌 고원구이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BGY 전략을 통해 3F 상태로 만든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BGY는 블루, 골드, 옐로우의 머리 글자인데요. 먼저 B는 블루의 앞자로 온라인 공작을 뜻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중국이 여론 조작을 통해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죠. 그 다음 BGY 중 가운데 G는 골드의 앞자입니다. 뇌물 공작을 뜻하죠. 중국 공산당은 먼저 돈 세탁과 각종 밀수 등 불법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립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검은 돈으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싹쓸이하거나 한국 기업의 투자 혹은 한국 증시에 중국 기업을 직접 상장시켜 중국의 지배력을 강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BGY 중 Y는 옐로우의 앞자로 미인계 공작을 뜻합니다. 이 성적 유혹을 통해 한국의 높은 기업 임원이나 정치인들이 친중 정책을 펼치도록 하거나 높은 연봉을 제시해 한국의 최첨단 기술들을 모조리 빼돌리는 방법이죠. 중국의 BGY 전략의 목표는 한국을 3F 상태로 만들어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이 3F란 frail, 정치적 갈등, far, 경제적 붕괴, 또 다른 far, 사회적 혼란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댓글 부대 우마오당의 주장과는 달리 나라에 해를 끼치고 있는 쪽은 중국이었습니다. 이 중국에서 거의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한국인들과는 달리 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만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중국인은 한국에서 무려 21년 동안 신분증을 위조해 한국인으로 살았다가 최근 적발됐습니다. 이 경찰 조사 결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중국 국적의 A씨는 서울과 안산 등 주로 수도권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도용한 신분증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원룸을 얻었습니다. 20년 넘은 그의 가짜 인생은 2021년 대전 유성의 소규모 건설업체에 취업하면서 들통났습니다. A씨에게 신분을 도용당한 B씨가 최근 소득세 납세 증명서 제출을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가 연고가 없는 대전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A씨가 일하던 업체에서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소득 신고를 하면서 기록에 남은 것입니다. 지난 18일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세종시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이뿐 마냥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범죄 가운데 무려 61%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이 중국인들의 범죄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물리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한국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이 이들의 범죄 때문에 막대한 규모가 해마다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기업들은 댓글 부대를 동원해 적반하장으로 한국이 중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 중국인들의 혐한 감정을 이용해 한국 제품들이 중국에서 팔리지 못하도록 시장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기아차 중국법인 중국경영진이 중국 비아디 회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 가짜뉴스와 댓글 부대를 동원한 사실을 까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을 감히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이 둘이서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그룹을 만들고 미국과 한국의 최초 설립 국가이자 리더 국가로 자리 잡은 뒤에 향후 일본과 호주도 이 그룹에 끼워줄지 말지를 논의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싱크탱크는 미국은 기존 양자 그룹을 핵협의 그룹으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한국은 기존 나토에 상응하는 NPG를 만드는 이상이 돼야 충분하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한미 간 나토형 NPG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및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주는 것은 물론
한국과 미국의 최첨단 핵무기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켜 세계 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기 기술은 미국도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무기 제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플라토늄 등의 핵물질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천연 우라늄 238을 중수로 원자로를 이용해 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주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미 중수로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핵물질을 얻어내기 위한 제반 시설과 기술 지식은 충분합니다. 더불어 이를 실험하는 폭약 시뮬레이션 능력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핵을 발사하기 위한 투발 수단 역시 탄도미사일 SLBM 등의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1, 2년 정도의 시간과 결심만 있다면 이 100kg급 핵무기 제조는 매우 무난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핵 전문가들도 핵무기 개발에 걸리는 시간만 다르게 평가할 뿐 한국의 핵무기 무장에는 적어도 기술적,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이자 핵무기 분야의 1인자인 퍼거슨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물질, 설계 능력, 운반수단 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자원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며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수준 높은 컴퓨터 및 특정 기술을 통해 직접적인 핵실험 없이 이 시뮬레이션만으로 핵 개발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퍼거슨의 견해들은 약간 과장되고 특히 핵무장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 개발 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